누구나 일 잘하고 싶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들 공통점 알면 뭐해? 내가 곧바로 따라하기가 어려운 걸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일 잘하고 싶은 욕심 있죠. 직장에서 비교당하기 싫고 욕먹기 싫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일 잘한다는 사람들 어떻게 일하는지 관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고서 잘 만드는 사람,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좋은 사람, 꼼꼼하고 문제 해결 능력 좋고 타고난 시간관리 능력,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디테일의 중요성, 우선순위 판단, 납기 중요성 잘 알고 있는 사람, 추가적인 피드백 잘하는 사람, 크로스체크 잘하고 상사가 원하는 거 잘 주고 윗사람처럼 생각하고 소통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핵심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일하는 태도 좋고 상사한테 수시로 질문 잘하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일잘러들의 특징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일을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훌륭한 분들이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이 많은 특징들을 딱 3가지로 압축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알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일잘러들의 퍼포먼스가 최대한으로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힌트를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앞서 제가 말한 특징들 딱 3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범위 구분. 두 번째, 일정 관리. 세 번째, 리소스 활용. 첫 번째, 범위를 잘 구분한다. 이건 업무의 영역을 잘 분리해낸다는 뜻입니다. 소위 R&R,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하죠. 이거를 굉장히 잘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본 일 잘하시는 분들 경우엔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딱 구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의 한계를 잘 알고 부족한 부분은 잘 하는 사람들에게 세련되게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고 모르는 걸 매번 다 혼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잘 파악하고 도움을 잘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거절도 세련되게 굉장히 잘합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는 쳐내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무의 범위를 잘 파악하는 분들이 두 번째, 일정 관리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일의 범위라는 건 전체 과정, 이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부터 가늠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 단계별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일의 진척도를 수치화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할 때 이 단계별로 10단계 정도로 나누고 레퍼런스 자료를 참고해서 초안을 쓰고 있다면 이 10단계 중 5단계를 지나고 있다. 그래서 50% 진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계획이 있으니 시간에 맞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늦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졌죠. 제출 전 마지막 검토 시간까지 확보를 하고요. 4시간가량 시간을 지금까지 썼고 앞으로 필요한 시간도 약 4시간이다. 이렇게 측정 가능한 계획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역순으로 계획을 세우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 수행한다는 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런 걸 시간 관리 잘한다, 피드백 잘한다, 디테일이 좋다, 우리는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리소스 활용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일을 잘하는 분들은 그래서 부탁을 굉장히 잘 합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도 굉장히 자주 하고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또 사람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작성하는데 조언을 구해야 하는 사람, 함께할 팀원, 필요한 자료가 이 리소스 활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조업에서 일을 한다면 이 필요한 자재, 장비, 인력, 투입돼야 하는 예산 등이 이 리소스에 해당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 3가지로 분류를 했다는 건요, 우리 앞에 놓인 이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재정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겠는데 이렇게 3가지로 압축하고 일잘러들의 특징을 알면 뭐하니? 내가 지금 당장 적용할 수가 없는데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거 마찬가지잖아. 물론 제 얘기였습니다.
엄청 열받아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이 개념적인 부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를 파악해 보는 게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일명 환경 설정이라고 하죠. 내가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업무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앉는 이 공간부터 어수선하고 일할 맛이 안 나면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있다 한들 그걸 적용하고 싶겠어요? 일 자체가 하기 싫어지는데 머리도 복잡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계발 쪽에서 유명한 말이 이런 거죠. 이불부터 똑바로 캐라, 또는 책상부터 정리해놔. 우선은 일을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일잘러들의 이 특징, 이 업무 역량 스킬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곤도 마리에라는 일본의 정리 수납 전문가가 쓴 책이 있어요. 이분 넷플릭스에서 한 번씩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분이 지은 짧고 굵게 일합니다 라는 책에서도 일을 잘하기 위해선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사무실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칼, 클립, 가위, 펜, 포스트잇, 각종 문구류들이 필요한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시진 않나요? 거기에 충전잭과 뒤엉켜 있는 간식 꾸러미들, 이렇게 처박아둔 물건부터 비워내기 시작해야 한다고 곤도 마리에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늘 어질러져 있는 책상, 떼꾸정물 흐르는 키보드, 손때가 가득한 마우스, 모니터에 언제 튀었는지 모르는 이 커피 자국, 구석에 며칠째 방치되어 있는 텀블러, 언젠간 보겠지 모아둔 종이 서류들, 다 죽어가는 화분. 지금 생각해보면 버려야 할 것들이 정말 천지였어요. 저도 참 일이 많다는 핑계로 지저분하게 책상을 썼거든요. 사실 이게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눈앞에 난잡하게 뭔가 많으면 시선이 계속 분산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집중력이 자꾸 흐트러지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이 단순해 보이는 단순 반복 작업만 해도 사실 머리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매 순간 눈길이 가는 이 잡다한 물건들이 눈앞에 많으면 얼마나 많은 집중력을 잃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서 장기간 안 쓰는 물건들을 한번 싹 버렸어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책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죠? 상당히 간소하죠? 제 데스크와 관련된 영상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책상을 정리한 다음에 저는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폴더 정리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온갖 파일들이 난잡하게 바탕화면을 채우고 있고 폴더 트리도 제멋대로라 동료나 팀장님에게 자료를 보내드리려고만 하면 찾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물론 제 기준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3초 내에 파일의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없다면 그건 보관이 아니라 방치다라고 저는 기준을 세웠어요. 아무튼 요점은 주변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을 안 할 때 효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안 해야 돼요. 추가로 저는 이 생각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요, 마인드맵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 엑스마인드라는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든 상관은 없습니다. 컴퓨터로 쓰는 거라면 무료 앱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종이에 쓰셔도 되고요. 저도 처음엔 적응 못하고 그냥 생각을 나열하는 거 아닌가? 정도만 썼는데요. 떠오르는 생각과 업무들을 이 그룹핑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룹핑한 할 일들은 중요도에 따라 구분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즉 전체 맥락이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체스나 장기도 훈수 둘 때 더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써두고 보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책상과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우선 정리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도 정리를 하자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알아봤고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장 내 주변에 정리하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해 줘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고의 효율을 위해 책상을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지, 이 데스크 세팅에 대한 영상은 이 고정 댓글로 제가 남겨둘 테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시간이 하루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